네, 감독님께서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우셔가지고요. 감독님 오시기 전에 먼저 저희끼리 인사를 좀 나눌까 싶어요. 네, 오늘 이 자리가 만인의 연인 굿바이 GV 자리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더 편안하고 뭔가 못한 이야기들 많이 나누고 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자리해 주신 두 배우분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만인의 연인에서 유진이 역할 연기한 황보은입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GV라니 조금 떨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긴 시간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인의 연인에서 강우 역을 맡은 저는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네, 새해에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독님이 오시기 전에 재빠르게 감독님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 됐고요. 네, 감독님 저희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인의 연인 쓰고 연출한 한임미입니다. 주말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그 시사회에서 처음 보게 됐었는데요. 영화를 보고 처음 느꼈던 것이 정말 한임미 감독은 제가 이전에 단편들도 다 봤었는데 정말 자기만의 호흡을 이 장편까지 끌고 오는구나,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만인의 연인에 관해서는 진짜 조용하게 보이지만 날이 서 있는 제가 잊고 있었던 어떤 시절에 스산했던 기억들을 일깨워주는 대단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객분들은 오늘 어떤 생각하셨는지, 어떤 질문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 계시면 제가 준비한 질문들 여기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먼저 드리고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냥 간단하게 배우고 계세요. 감독님과 네? 아니에요.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이 영화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여쭐게요. 기억이 안 나네요. 뭔가 감독님의 첫 번째 영화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뭐 고민과 두려움도 많으셨을 텐데 네. 이 이야기로 시작하게 된 그 계기가 있을까요? 몇 번 얘기도 하긴 했는데 그 전에 단편들이 어떤 10대 초반의 그런 사춘기의 경계에 있는 이제 시작하는 그 시기를 다뤘었는데 그게 뭔가 이제 제가 20대 초반에 그런 영화들을 찍었으니까 후반까지 그 시기와의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한 그 시점에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지금에 이르러서 이제 10대 후반의 그 시기와도 저와의 거리가 좀 생겨서 그 시기에 어떤 뭔가를 통과하는 그 순간을 다루면 뭐가 있을까 해서 어떤 그 첫 이별에 대한 테마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뭔가 그 시절에 대한 어떤 마침표를 좀 이제 찍어보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항상 좀 떠나보내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또 찍을 수도 있고 또 찍을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김민철 배우님 먼저 이 영화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저는 네, 오디션에서 뽑아주셔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네, 시작이라고 하면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오디션 감독님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 강우 역할이 좀 딱딱하면 되게 비호감, 처음부터 너무 비호감으로만 갈 수가 있어서 근데 그냥 저희가 이제 막 20대 그런 분들이 오디션을 보시면은 어쨌건 이렇게 지나온 그 연령이고 캐릭터다 보니까 그 속이 다 보이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잖아요. 자기가 해석을 끝내서 연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랬는데 뭔가 그 딱 20살 나이에 맞게
그냥 그 시기에 이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좀 순수한 면이 되게 좋았어서 그렇게 연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막 저도 이렇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속이 보이는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 너무 비호감이 되지 않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확실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디션 자리에서 엄청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셨군요. 연기였나요? 운이 좋았던 거 그날의 컨디션과. 그러면 황콩 배우님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저는 처음에 저도 오디션을 보고 시작하게 된 거고요. 처음에 오디션으로 시나리오를 먼저 받아보긴 했어요. 오디션 대본이 따로 없었어서 일단 읽고 그때 이제 본부장님이 주인공은 힘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가 다른 캐릭터로 좀 연구를 해서 그걸 오디션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유진이밖에 욕심이 안 나가지고 그냥 본부장님 말은 한 귀로 듣고 그냥 유진이를 준비하고 유진이를 오디션을 봤던 것 같아요. 엄청나네요. 그래서 정말 주인공 서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들어갈 때도 별로 막 떨지도 않았던 것 같고 그냥 감독님이랑 더 편하게 오디션인 듯 아닌 듯 막 재밌게 그냥 수다 떨고 막 울고 막 같이 막 울고 막 왔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면 이제 김민철 배우님께 방금 감독님이 하셨던 이야기의 약간 연장이기는 한데 강우가 자칫 정말 비호감으로 보일 수도 있는 캐릭터고 우리가 다른 영화에서 보았던 약간 나쁜 교회 오빠들의 캐릭터에 이어 정말 경찰대 오빠라는 어떤 캐릭터를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그 모습이 관객분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배우님의 어떤 선한 눈동자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강우가 가지고 있는 여러 욕망들이 관객분들께 다 이해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배우분께서는 이 캐릭터를 맡음에 있어서 부담스럽지는 않으셨는지,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표현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부담은 많이 됐고요. 근데 너무 하고 싶었지만 부담은 많이 됐었다. 그리고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강우를 어떤 마음으로 네. 어떤 이 인물은 어떻게 해야겠다? 뭐 이런 계산? 인물은 일단 배우가 연기를 할 때 직접 경험이 있고 간접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주변에 되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제 친구들한테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듣고. 본인은 없으시고. 근데 강우랑 똑같이는 있진 않죠. 이거는 사람 스타일이 다 다른 거니까요. 이런 경험들은 다 들어서 제 경험도 어느 정도 똑같은 경험이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 하는 그런 철없는 행동들 여러 가지 합쳐서 현장에서 그냥 영화 연기할 때 그냥 직진하자 이런 느낌으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연기를 하실 때 가장 어려웠던 장면이 있었을까요? 아마 뭐랄까 영화관 씬이라든지요. 이제 스킨십 하는 씬들이 사실 이게 일방적인 스킨십이긴 하잖아요. 뭔가 두 사람 누구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질문은 많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너무 멀리 있지라는 그 대사가 너무 저 캐릭터를 잘 보여주는 대사고 그 대사를 하실 때 너무 좋았어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던 거고요. 네, 그다음 이제 황무은 배우님께 유진은 정말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수많은 감정들을 영화 내내 품고 이 극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인물인데 유진을 맡으면서 가장 두려웠던 점이 무엇이며 그리고 나만의 유진으로 표현해보고 싶었던 그런 건 어떤 게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가장 두려웠던 거는 제가 만인의 연인 촬영 전에 이렇게 많은 배우들과 이제 호흡하는 적이 많이 없어서 다른 배우한테 혹시나 폐가 될까봐 그런 거를 초반에 좀 생각하다가 이렇게 너무 하나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진짜 다 망치겠다 싶어서 그냥 감독님을 정말 많이 믿고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하나 막 타이트하게 막 찍지도 않았고 감독님이 충분히 시간도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스태프분들과도 엄청 가까이 지냈어서 현장이 너무 편안하고 즐겁게 촬영을 했던 것 같고요. 한 가지가 뭐였죠? 나만의 유진? 나만의 유진. 초반에는 나랑 되게 닮은 구석이 많은 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오디션 때도 저 유진이처럼 일기도 쓰고 있고 이런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알 것 같아요 라고 했었는데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막 한 중간쯤에 되니까 내가 아는 유진이가 전부가 다 아니었구나를 좀 느껴서 그냥 촬영 순간순간을 좀 그 감정을 다 느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했던 현장도 그냥 그 감정 그대로 막 좋아지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내가 그냥 불편한 대로 그냥 지금 감정에 그냥 영화에 촬영을 하면 되겠다 이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유진이를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럼 감독님께서는 이제 첫 장편 영화를 공개를 하고 이제 약간 그 여정의 마무리 단계인데 우리가 우리끼리 이제 어떤 동의를 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영화를 만들고 그것이 이제 관객분들한테 공개가 되고 났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지점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의 경우도 나는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이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네 같은 어떤 작은 오해 같은 것도 생기는 것 같은데 혹시 그냥 이 자리에서 풀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 처음에는 그런 저와 또 스태프들이 또 배우들이 이렇게 의도하고 만든 뜻이랑은 이제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또 다르게 해석되는 것들이 혹은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아예 정반대로 라던가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조금 의기소침도 됐었는데 근데 이렇게 개봉하고 할 때는 사실 거의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다양한 사람이 있고 내가 정말 그냥 이렇게 나의 어떤 세계와 또 우리 팀의 그거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보여드린 것만 해도 되게 행운이고 좋았고 되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그 생각이 엄청 빨리 드셨네요.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런 이야기가 되게 좀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 같아서 더 열심히 좀 많아지면 좋겠다. 그 낯설어서 더 여러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 그런 얘기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관객분들께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오늘 질문해주시는 관객분 중 3분께 선착순으로 만인의 연인 굿즈 책갈피를 증정해드릴 예정이니 그 질문이 있으시면 빠르게 손을 들어주시면 네 여기 가운데 네, 먼저 영화 정말 잘 봤다고 감사드리고 싶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배우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네, 황보은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영화 시작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가면 갈수록 배우님의 연기가 살짝씩 좀 달라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대사를 하시는 부분에서나 말투의 말의 어조가 넣는 게 점점 가면서 좀 변화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의도를 하시고 연기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촬영 스케줄이 영화 순서대로 전체를 촬영을 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많이 공간마다 묶어서 많이 촬영되죠. 묶어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그냥 막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불편해도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그냥 내가 편안하면 편안한 대로 감독님 믿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이게 또 영화 속에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조금 처음엔 약간 서툴어 보일 수도 있고 제 연기가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뒤로 갈 때마다 어떻게 되는지 그냥 제가 연기를 중간중간 그렇게 조금 감정을 늘 다르게 갖고 있었어서 영화 속에서 그렇게 비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뭔가 배우분들은 항상 저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그 시나리오 안에서 그 인물이 가는 여정을 이미 다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진이라는 인물이 조금씩 틀을 깨나가는 걸로 관객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네, 여기 앞에. 예, 감독님하고 배우분한테 질문인데요. 감독님은 예전에 연기도 하신 걸로 그 필모에 보니까 나오는데 그 연기하실 때랑 이제 연출하실 때랑 큰 차이점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요. 황보은 배우님께는 처음에 피자 가게 진상 아주머니한테 굉장히 강하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일진 소녀, 불량 소녀라고 할까, 창문에 돌 던져가지고 결국 모든 사건을 머리구댕이라도 한번 잡을 줄 알았는데 너무 그냥 쉽게 보내주는 부러워하면서 그래서 그거는 유진이의 성장 같은 건지 좀 궁금하고요. 연기를 그러니까 연기 전공이 아니신데 연기를 하시게 됐잖아요. 연기하시면서 해보고 싶은 캐릭터나 그런 게 생기셨는지 궁금합니다. 전 그렇게 되게 연기를 본격적으로 열심히 한 게 아니라서 너무 대답하기가 부끄러운데요. 사실 하게 된 계기는 주변 지인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영화를 많이 찍으니까 어떤 역할이 작은 역할들이 어울리면은 좀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해서 품앗이로 하게 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랑 비슷한 면을 많이 보고서 좀 갖다 썼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그냥 편하게 하려고 그리고 좀 그냥 저답게 하려고 많이 그리고 카메라에 신경 안 쓰면서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이상의 제가 그런 배우로서 뭔가 이제 캐릭터를 또 만들어내고 하는 것까지는 제 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되게 세계를 만드는 창작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느껴졌고 저는 연출이 더 편안하고 재미있게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뭔가 사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마니네어님 촬영장에 놀러 갔었거든요. 놀러 갔었는데 거기에 제가 아는 스태프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 미술 감독님과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가지고 아유 고생 많으시다 이제 촬영 끝나가시는데 이랬더니 미술 감독님께서 여기 현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끝나는 게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전 태어나서 현장에 있는 스텝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감독님의 어떤 품에서 나오는 무엇일까? 너무 그 현장이 궁금했었어요. 혹시 두 배우분들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감독님의 현장에 무엇이 있나요? 저도 엄청 현장이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어떤 간증을 듣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감독님이 막 더 편안하게 급하지 않으시고 조 감독님이 컷 오케이 계속 이러시고 감독님은 그냥 약간 여유가 조금 있으신 모습 때문에 다른 스태프분들도 약간 급하지 않고 다 서로가 이제 존중받으면서 다 그런 현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엄청 인복이 좋으신 것 같다도 많이 느꼈고 네. 오늘 마지막 자리인데 답답하신 적은 없었나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었어요. 이거 이제 오케이 되는데 근데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해봐야겠다. 이거 감독님이 마음에 들 때까지 또 계속 해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조 감독님이 그래서 계속 됐죠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감독님 약간 마지못해 네 이렇게 하실 때 다시 막 사빈 오빠도 그냥 한 번 더 갑시다 이러면서 주변 배우들도 이제 같이 감독님을 더 맞춰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민철 배우는 제가 그래도 많은 현장에 나갔었는데 여기는 뭐랄까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설날 때 가족들이 다 모이면 피 안 섞였잖아요. 네, 전 너무 신기해요 정말. 네, 그게 첫 촬영 때는 못 느꼈는데 두 번째부터 이렇게까지 가까워질 수 있나 느껴가지고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배우들끼리도 항상 얘기했어요. 이런 현장 없다.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자. 사빈이 형이랑도 다른 작품에서 만났었는데 그리워하고 현장을 너무 좋은 감독님이십니다. 비결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감독님. 그냥 하여튼 이 영화에 같이 참여해주고 이 시나리오에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고마웠어서 많이 고마운 그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안 맞더라도 좀 얘기하고 또 기다리고 하다 보니 또 마음 상할 일이 없었던 것 같고 서로 신뢰해서 서로 신뢰까지 아름답고 훈훈한 이야기고요. 질문 이어서 받아볼게요. 죄송합니다. 연기적인 캐릭터라고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무슨 역할을 너무 하고 싶다, 이 캐릭터 내가 하고 싶다는 아직까지는 제 욕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어떤 캐릭터든 내가 잘 만들어 가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운이 정말 그거는 따르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막 엄청 뭘 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다보단 그냥 그 순간순간 작품을 하면서 연기를 하는 게 아직 지금 위치에서는 그게 제 꿈인 것 같아서 아직까지 막 엄청 어떤 캐릭터를 하고 싶다 이런 거는 막 심각하게 고민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뭔가 보면서 저것은 나의 일기장이 또 저거 어떻게 알았지? 이런 느낌으로 봐도 저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저는 되게 슬기라는 캐릭터 되게 재밌었는데 아무튼 이게 되게 청소년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뭔가 이렇게 좋은 어른이 없어서 엇나가는 청소년의 이미지 같은 것들이 많이 얘기되지만 나름대로 자기의 내공이 있고 생존력이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 전체 얘기에서 되게 안정적인 캐릭터잖아요. 이 캐릭터가 그래서 좀 이 캐릭터 제가 이 캐릭터 이름 잘못 말했나요 혹시? 제 이름 잘 기억 못하는데 아무튼 혹시 그 언니 역할 맞아요. 혜선 맞아요. 혜선 역할이 되게 제가 모든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가지고 예, 이 혜선이라는 역할을 좀 만드신 배경이나 좀 더 이 사람을 어떻게 구성하셨는지가 좀 듣고 싶기도 했고 또 결말이 되게 저는 또 되게 좀 인상 깊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 이야기가 다 마무리된 이후에 또 어떤 주인공이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자기 길을 가는 이미지로 전 해석했는데 좀 감독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결말이나 혹은 이렇게 배우님께서 연기하셨을 때 좀 이 결말을 어떤 생각을 하면서 찍으셨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일단 혜선이라는 캐릭터는 약간 저한테는 좀 판타지적인 인물로 생각이 되었고 10대의 어떤 그런 관용, 그러니까 포용력 같은 게 있는 인물이 유진의 곁에 있다면 어떨까라는 그런 좀 소망으로 그냥 30대인 제가 그냥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서 만든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작가에 가까운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연령대가 비슷해서 뭔가 그 곁에서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말은 보신 바와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자기의 그런 어떤 마음이 가는 대로 또 부딪히고 거기서 이제 또 튕겨 나오고 하는 것들을 겪으면서 나의 어떤 결함이나 실제 모습 같은 것들을 마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그 첫걸음 정도로 해서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더 긍정적인 바람으로 결말을 지었어요. 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네, 아직 없으시면 그 방금 말씀 주신 거에 이어서 영화가 약간 꿈을 꾸듯이 시작해서 꿈에서 깨어나듯이 끝나는 구조잖아요. 그 구조에 대해서 혹시 감독님께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사실 구조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나리오에는 없었던 거였고 편집하면서 생긴 거였어요. 왜냐면 제가 단편에서도 그런 식으로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편집할 때 생겼었거든요. 이게 어떤 정말 막 이렇게 일기장 같이 촘촘히 세밀하게 이제 그걸 따라가는데 그렇게 본 이후에는 이제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야기가 어떤 것을 관통하는 걸까가 조금 와닿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서 그렇게 뭔가 이 책의 표지, 이 영화의 표지를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항상 이렇게 좀 앞뒤에 나레이션으로 조금 더 의도? 제 마음을 좀 더 이렇게 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접시 꿈 나레이션도 촬영이 다 마치고 난 후에 쓰여진 거예요? 네. 그냥 그 꿈꾸는 그 장면 이제 엄마와의 그 대화씬만 있었고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간 것만 있었고 앞뒤는 이제 나중에 나레이션을 쓴 거예요. 편집을 하고 그림을 이제 넣어보면서 그래서 그래서 그 어떤 흐름이마다 조금씩 그 내용이 변주가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유진이의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그 세계를 보는 그런 관점 이런 게 변화해가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편주를 해서 넣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 영화 제목을 처음에 알게 되고 영화를 보면서 계속 제목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요. 혹시 제목을 선정하시면서 이유 같은 게 있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유진이가 누군가에게 연인이 돼서 만인의 연인이 될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 나오는 배우들이 다 각자 누군가의 연인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궁금했어요. 이거 김민철 배우님 되게 저번에 멋있게 해주셔가지고 기억나요? 왜? 이 제목 어떻게 생각하셨었어요 원래? 새해가 되면서 왜냐면 저는 되게 이렇게 명확하게 의도를 갖고서 만들었었는데 또 그것과는 더 넓고 다른 의미로서 또 해석이 될 수 있게 얘기를 해주셨었어가지고 그게 좀 와닿았었거든요. 기억이 나는데 가물가물해가지고. 그럼 제가 일단 얘기를 하면은 그 유진의 그 상황이나 이렇게 다뤄지는 캐릭터 자체가 이전에 많이 있었는데 보통은 이제 그 남자 소년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뭔가 대상화된 인물로만 쓰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쓰인 이 만인의 연인 같은 캐릭터는 어느 순간 이 소년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상처를 주고 나쁜 사람이 되어서 이야기에서 사라지고 혹은 뭐 이렇게 복수를 당하거나 그렇게 돼버려서 뭔가 이게 그 이야기의 저 끝만은 아니고 또 저 인물의 이야기만은 아닌데 그 사람이 주인공인 영화 시점으로 따라가서 좀 다른 관점에서 영화를 보고 싶다라는 그게 되게 열망이 있었고 그래서 되게 그 단어 자체를 좀 표면에 내세워서 약간 선언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캐릭터 자체가 또 근데 만인의 연인 같지만 누구의 연인도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냥 스스로의 그 뭔가 정체성 같은 걸 찾아가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좀 역설적이기도 해서 그런 걸 담고 싶어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얘기해주기로는 거의 기억났어요? 네, 기억났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영화 제목의 의미였던 것 같아요. 맞죠? 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모든 인물이 다 방황을 합니다. 다 결핍이 있고 방황을 하고 실수를 하고 근데 저희도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실수들 방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목에서 많이는 이제 우리가 아닐까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네, 언제나 이제 뭐 방황을 하고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만인 모든 사람들 이렇게 사랑하고 연인을 때문이냐 하는 그런 거랑 조금 비슷한 그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손에 드신 건가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 질문이 좀 많은데 괜찮을까요? 네, 한번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최대한 4가지로 줄여서 얘기할게요. 먼저 김민철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우로서 그 연기하는 연기자로서의 삶과 그리고 배우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사람으로서 사는 삶이 이걸 가끔은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 잡으니까 지금 떨려서 잘하는 거예요. 괴리감이 느껴진다. 이런 때가 있을 텐데 이번에 이 강우 역을 맡으면서 욕을 좀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관객분들한테. 좀 괜찮으신가요? 네, 끊어서 갈게요. 괜찮습니다. 네. 사실 네. 직접 욕을 들은 적은 없어가지고 어제 저한테 와가지고 네, 그런 부분은 괜찮고요. 저는 지금 배우한 지가 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혼돈이 되게 오긴 했었어요. 근데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연기를 할 때 저랑 제 모습이랑 평소에 제 모습하고 딱 선이 지금 완전히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보은 배우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 넷상에서는 지금 네이버 영화 쪽에서는 그 주인공에 대한 이입이나 그것이 많이 안 된다라는 호평이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많다기보다는 그냥 대표급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 평가들 보면서 약간 겉으로는 좀 이렇게 넘어가야지 이런 그것도 있을 텐데 속으로는 되게 마음 상하고 그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다양한 의견들을 근데 그것 또한 저한테 관한 관심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막 원래 성격이 막 그렇지 않아서 그냥 막 많이 보지도 않았고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던 그냥 그런 시선도 너무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지금 이렇게 GV 다니고 했던 걸 늘 재밌게 다니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영화가 있고 영화에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자기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좀 품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관객분들이 어떤 좀 답답함 같은 걸 느끼는 경우가 솔직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혹시 마지막 하나로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말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일단 영화 정말 잘 만들었고 잘 봤습니다. 그 기억이 나는 것도 그래서 제 삶 걸작들 포함될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그 마지막 엔딩 크레디트에 네. 나오던 황보은 배우님께서 부른 노래 있죠. 네. 그거 작사 본인 감독님께서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작사를 하셨는지 여쭐까요? 아니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 뭔가 영화는 이제 뭐가 마무리가 되어도 뭔가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 이런 뻔한 말이 있는데 배우분들도 감독님도 이 영화를 잘 보내시면서 각각 맡았던 인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실지 궁금하고요. 감독님은 유진과 강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캐릭터한테요? 네. 이 이야기에 있는 인물들한테 사실 전부 다 너무 애정이 있고 뭔가 다들 뭐였지? 미워 보이는 사람도 많고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다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쓴 인물들이어서 강호도 그냥 주변에 있는 친구처럼 응원하고 싶고 더 좋은 또 되게 재밌는 연애 건강한 연애 했으면 좋겠고 유진이는 혜선이랑 살고 또 자기 그런 삶을 꾸려나가면서 너무 잘 지내고 있을 것 같다. 지금처럼 잘 살면 된다. 해주고 싶네요. 네. 근데 모두에게 거의 비슷해요. 모든 인물에게.
저는 강호한테 그냥 건강하게 연애하고 껍데기일 뿐이고 학교 생활 좀 열심히 하고 경찰이 될 거면 공부를 열심히 해라 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연애를 해라. 저는 유진이한테 그냥 몸 조심하고 너무 열심히 치여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근황을 여쭤볼게요. 계획과 이제 새해인데 뭐 올해 계획하고 있으신거나 뭐 목표하는 바가 있으시면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저 아직 특별히 그냥 닥친 일을 먼저 해결. 또 이제 정말 출산이 한 달도 안 남아서 네, 일단 잘 나아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촬영 일도 없고 조금 공허했을 때 이렇게 영화가 개봉을 해서 또 배우 일을 하나하나 또 해 나가게 돼서 너무 감사한 GV였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마지막이라니까 또 조금은 아쉬움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는 마지막이 아닌 또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또 좋은 회사랑 좋은 분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어서 이게 정말 마지막은 아닌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다시 마음 잘 잡고 열심히 해서 얼른 찾아뵙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그런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자 많이 비우는 중입니다. 비우면서 이제 연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조금 더 많이 행복하시고 웃는 일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편안한 새해 보내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